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건물 신축을 계획할 때 그 신축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중에 그 주차 계획 굉장히 중요하죠. 뭐 거의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주차장과 그 신축의 사업성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은 한 적이 있는데 그랬었죠. 네. 그거를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정확한 기준 음.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주차장과 그 사업성 네. 그만큼 주차장이 신축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차 대수가 영향이 굉장히 크다,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그 주차 대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네네. 제가 그 건물의 용도별로 크게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용도만 네. 한 3가지 정도 추려서 네네. 단독주택, 그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네. 다세대주택 뭐 이런 것들 네. 추려서 한번 좀 그 주차 대수 산출을 말씀을 한번 우리 드려보려고. 건법부자의 시청자분들이 예비 네. 건축주다 보니까 네. 그분들이 신축을 할 때 반드시 가장 하셔야 먼저 됩니다. 고려해야 되는 것들, 네네.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 맞아요. 네, 설명을 그게- 좀 해주시죠. 네네. 그리고 또 좀 한 가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또는 내가 살려는 땅 있죠. 네. 그 땅의 면적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똑같이 들어가냐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 대수가 네.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달라지게 돼 있고 네. 내가 계획하는 그 건물을 이 주차 계획을 이렇게 반영해서 네. 건축을 할 수 있는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이 주차 계획 주차 대수 산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자료를 한번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단독주택이에요. 네. 흔히 그야말로 혼자 거주하는 단독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을 제외하는 겁니다. 네. 여러 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은 제외.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은 포함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저희 원룸 있죠. 네. 그래서 원룸 다중주택은 이 단독주택의 주차 기준과 같습니다. 다중주택은 보통 주차 계획이 조금 완화돼서 예. 평가하고 단독주택과 네. 같습니다. 음. 주차장 그 기준이.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그겁니다. 시설 면적, 이게 이제 그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건축되는 전용 면적.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발코니 확장되는 면적은 제외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발코니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발코니를 제외한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자, 요 네. 섹터 안에 들어가면 네. 한 대. 그냥 한 대. 네, 그리고 그리고 어차피 단독주택이니까 세대수나 뭐 이런 것들은 개념이 없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50제곱미터가 안 된다. 네. 그러면 주차를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작은 빌딩에는 그렇죠. 주택에는 네.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 맞아요. 네네. 네, 그리고 요 사이트 안에 들어와야 한 대인 겁니다. 49제곱미터짜리 또 주택 하나 갖고 싶네요. 네, 주차장 주차장 없이 뭐 가능한 얘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시설 면적 150제곱미터, 아까 요 150제곱미터 이하였잖아요. 네. 이게 초과되면 한 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당 한 대입니다. 말 너무 어렵다. 예, 느낌이 그게 잘 무슨 안 말이냐면, 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네. 한 대에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네. 근데 100제곱미터당 한 대가 더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네. 여기까지만 150이고 그렇죠. 100제곱미터당 한 대씩 플러스 250대면 두 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네네. 거죠. 네, 그리고 정리하면 요식이에요. 요식을 보시면 네. 정확히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설 면적에서 150제곱미터까지는 그냥 한 대란 뜻이고 안 되고. 네. 플러스 1이니까 무조건 네. 한 대가 될 거 아닙니까? 나누기 100 해가지고, 그러니까 초과되는 게 만약에 시설 면적이 더 크면 초과되는 거 나누기 100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예요. 뭐 쉽게 우리 주차 요금 낼 때 네. 그렇죠? 30분까지는 뭐 2,000원. 네. 그러면 10분당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예, 맞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아시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 식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건축하려는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의 네. 그 면적. 그래서 미리 좀 생각을 해보려면 물론 서비스 면적, 아까 얘기했던 발코니 면적은 빼야 되지만 전용 면적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계산이 되면 이거를 여기다 미리 대입을 해보면 시설 면적에다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대수가 나오겠죠. 일단은 토지의 면적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건폐율을 생각하고 건폐율을 생각하고 바닥 면적이 나오면 그렇죠. 층수를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모양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전용 부분만 그렇죠. 발코니 근데 전용 부분 계산은 이렇게 약식으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뭐 제 강의를 나중에 듣던지 그렇게 해서 네네. 산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러프하게는 네,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경험이 생기면 안 봐도 압니다. 네. 그거를 이제 조금 한 50평 정도 되는 네, 땅이 있다. 그러면 대략 주차 몇 대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좀 한번 팁을 드리면 네. 50평이다. 거기 다중주택을 지하까지 해가지고 짓는다. 근데 요즘에 지하가 안 되거든요. 지하 안 되죠. 허가가 안 나오니까 지하 없이 예를 들어서 3층으로 올렸다. 예, 또는 뭐 한 개 어차피 다중주택 3층까지니까 네. 3층으로 올렸다면 주차는 무조건 2대 이하입니다. 아, 2대 이하. 네, 50평이면 2대 이하입니다. 100%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 정도 나온다. 네네네. 2대 이하. 그래서 2대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알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럼 30평이면 얼마입니까? 30평 한 대. 아, 네, 그래요? 한 대입니다. 90평이네요. 90평이면 이제 다중주택 면적이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90평이면 제 생각에 4대. 어우, 확 늘어나네요. 갑자기. 그렇게 나올 겁니다. 어. 근데 일조권을 또 많이 받는 90평이면 3대. 아, 네, 그렇게 물론 러프한 계산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식을 알고 계시면 대입해서 저는 계산하시면 이 식 될것 아는 같아요. 것보다 그냥 50평이면 다중주택일 때 2대, 네. 90평 정도면 4대, 네. 뭐 1조 4선 60평이면 3대. 그러면 3대.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로 기억하고 가셔도 60, 괜찮을 것 70평 거의 3대. 네. 예, 그렇습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아니 그럼 뭐 땅 모양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 그쵸. 그냥 일반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땅의 제가 아까 모양.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50평이더라도 음. 다중주택 면적이 그렇게 나와도 주차가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경우에 따라 너무 다르니까. 근데 이제 통상적인 어떤 제 경험에 의한 사례를 답변을 땅 드리는 모양도 잘생긴 땅이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그린 생활시설 한번 살펴볼게요. 그린 생활시설 근생입니다. 상가. 네, 상가를 지을 때 상가는 간단합니다.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 약 한 40평, 네. 당 한 대. 이것도 전용 면적. 전용 면적입니다. 네. 그래서 상가를 예를 들어서 내가 80평을 짓는다. 주차 몇 대입니까? 2대요. 2대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네. 85평이다. 그러니까 저 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궁금했어요. 네. 85평이다. 네. 세대입니까? 2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초과. 자, 요거는 네. 4452. 아, 그래서 절반이 이제 초과가 되면 이제 주차 대수가 한 대 늘어나는 그러면 자, 120평까지는 120평 세대. 세대. 근데 140평은 그쵸? 140평은 세대. 4대죠. 그런가? 네, 저 140평이니까 이게 40평이라고 정확하게 봤을 때 네. 거기에 그러니까 40평, 40평, 40평 40평, 세대에다가 세대에다. 20평이 늘어났잖아요. 네. 4452는 40평 이하잖아요. 5입이니까 5입. 초과니까. 5입. 5가 5 이상이니까 5 이상이네요. 정확히 얘기해서 맞아요. 5가 들어갔으면 4452입이 되고 5입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4.9였으면 예를 들어서 139평. 그렇죠. 그럼 네. 세대가 되겠네요. 그러면 3.4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세대. 네. 그러면 그거를 한 대를 줄이기 위해서 네. 엄청난 노력을 하시겠네요. 그거예요, 바로. 그게 그쵸? 묘입니다. 1층에 예를 들어서 그린 생활시설은 1층에 상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주차를 한 대를 더 넣으면 1층에 상가 면적이 줄 거예요. 그 주차 구역의 사이즈만큼 사이즈만큼 줄겠죠? 상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임대료를 더 못 받아. 그렇죠. 엄청난 손해죠. 그렇죠. 1층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만 더 면적을 줄이거나 공용공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주차가 한 대 줄을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묘죠. 네, 그게 바로 설계의 묘고. 그게 묘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차하기 힘든 거죠.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고 그 다음에 증축을 할 때 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증축을 이제 고려하시는 상가의 오래된 네. 건물에 증축을 고려하시는 증축할 경우 때. 네. 이때 현재 법정 기준으로 이 주차 기준 40평당 한데 기준으로 4452 규정시키면 주차장 증가 없이 증축됩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네. 19평까지는 주차장 증가 없이 증축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증축할 만약에 때, 내가 네. 21평을 증축하겠다. 네. 그러면 주차장을 한 대 더 설치해라. 그렇죠. 라가 나오니까 쉽지 않겠죠. 1층 공간을 되겠네.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보통 리모델링은 증축은 네. 이렇게 증축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 한 19.9평 네. 이 정도까지만 맞습니다. 증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주차가
없이 가능한. 네, 가능하다. 또 재밌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거는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면적 자체가 상가가 워낙 작은 거예요. 네. 40평도 안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8평 네. 예, 이런 경우 그러면 한 대가 안 되면 주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랑 똑같네요. 단독주택이랑. 아 그렇죠. 50제곱미터가 안 되면 주차를 하지 않아도 주차가 필요 없었으니까. 네네네 그런 기준. 요거는 근데 그 지자체별로 좀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되 그런 기준도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땅이 아주 작은데 거기다 이제 땅콩만한 조그만 걸 지을 상가 때 지으면서 주차장까지 지을 때 주차장을 못 놓으니까 문제인데 그 주차를 안 해도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아주 작은 건물도 지어서 맞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뭐 다가구 주택이나 네. 연립주택 네, 이런 것들이 포함이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포함입니다. 이 기준은.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기준이고요. 이거는 네. 서울시의 그 소규모 주택 기준으로만 제가 정리했어요. 간단하게. 전용 면적입니다. 역시 서비스 면적을 제외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네. 약 18평 이하는 0.8대. 자, 이거는 뭐냐면 앞서서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주택, 다중주택은 저희가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잖아요. 네.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세대수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세대수의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전체 면적의 면적이 기준이 18평이 전용 면적이 18평이 안 된다. 그러면 한 집당 0.8대예요. 그러면 전용 면적 예를 들어서 58제곱미터짜리 주택 네. 3개가 있다. 네. 그러면 주차가 몇 대입니까? 빵대네요. 아니죠. 왜요? 세 세대가 있다. 한 집당 0.8대면 네. 3 곱하기 0.8이죠.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네,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이하- 58제곱미터 이하일 때니까 음. 전용 면적 58제곱미터 짜리면 0.8대 해당이 돼요. 너무 어려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네네. 0.8대니까 그 주택이 3개가 있다. 네. 그러면 주차가 그렇죠. 세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2.4대가 되는 거죠. 2.4대. 2.4대. 근데 2.4면 네. 4452 아닙니까? 또 4452이 됩니까? 아니요. 아, 공동주택은 올림입니다. 아. 그래서 세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2.1대가 나와도 세대. 세대. 네. 아. 네, 공동주택은 그렇게 계산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다른 그 그린생활시설이랑 그 다가구랑은 다르게 네. 세대당 기준이고 0.8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네. 그리고 그 밑에가 네.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네. 예, 가장 작은 기준이에요. 서울시에서는 네. 약 9평이 안 되는 것들 네. 그거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경우에는 0.5대입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28제곱미터짜리가 네. 4세대다. 네. 그러면 몇 대입니까 주차가? 2대. 그렇죠. 네. 그럼 깔끔하게 떨어지죠. 네. 그리고 그게 5세대다. 네. 그럼 2.5대. 네. 그죠? 그것도 또 세대. 무조건 올립니다. 그렇죠. 올림이죠. 네. 예, 그럼 뭐 5가 넘으니까요. 어차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그리고 또 만약 계산하실 때 얘랑 얘랑 섞여 있다. 네. 그럼 얘 기준과 얘 기준을 산출해서 더하고 거기에 남는 소수점이 있다. 그럼 올림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네. 아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앞서서는 면적 기준으로 얘네들은 네. 전용 제곱미터당 뭐 주차가 한 대 이랬지만 지금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짜리의 기준. 네, 세대. 네. 세대예요, 세대. 그래서 한 세대 이하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세대 이하에서 0.8대가 그러니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한 세대당 0.8대.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 한 세대당 0.5대. 근데 그 세대가 예를 들어서 4세대가 있다. 네. 그러면 30제곱미터 이하가 4세대면 곱하기 4 곱하기 0.5는 2대.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산출한 제가 네. 사례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우리 사례에서 한번 보는 게 네, 한번 이해가 보시죠. 빠를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영등포에 저희가 이제 건축한 다가구 주택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일단 대지 면적이 42평.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가구 주택이라고 돼 있죠. 네. 네, 대지 면적 42평의 다가구 주택이고 여기에 근린생활시설하고 네. 다가구 주택하고 네. 같이 이렇게 섞어서 지었어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161.19 제곱미터. 네. 자, 그래서 주차 대수 산출 여기 주차장 박스를 쳐놨죠. 네. 보시면 근린생활시설 계산 161 나누기 나누기 아까 134. 그렇죠. 네. 134. 이게 40평이니까 해서 계산이 네.
1.2대가 나왔어요. 네. 4,4,5입 적용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몇 대? 그럼 한 대. 한 대 적용. 네. 네, 그렇게 계산하고 다가구 주택 두 가구인데 여기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짜리 이하였습니다. 이하요. 네, 그럼 0.8대. 그렇습니다. 0.8대를 보시죠. 곱하기 0.8. 네. 두 가구에 곱하기 0.8은 1.6. 이건 무조건 올림. 무조건 올림이니까 그럼 두 대. 그래서 우리의 합은 세 대다. 네. 네. 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네, 좀 이해가 느낌이- 되십니까? 네, 느낌 하고, 보이시죠? 네. 두 가구를 지었는데 이 두 가구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였던 거예요. 음. 네, 뭐 50, 뭐 7제곱미터 이랬던 거죠. 네, 서비스 면적 빼고. 네네. 그래서 거기에 0.8대를 곱하니까 1.6대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 1층, 2층, 3층까지가 네. 근린생활시설이었고요. 네. 요 면적의 합계, 자, 요 면적의 합계, 거기서 주차장 면적을 빼는 겁니다. 이만큼. 네. 그게 161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2제곱미터. 요거는 이제 그 층까지 다, 그러니까 저 복도까지 다 포함한 네. 면적이고 실제 전용 면적은 이거보다 작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예요. 네. 그래서 아까 0.8제곱미터 기준을 적용한 거고 다가구 때 한 가구, 두 가구. 그래서 두 가구를 곱해서 1.6이고 그게 두 대. 네. 그래서 총 이 건물에는 세 대의 주차장이 있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 지었습니다. 와, 멋있다. 네, 여기 네. 근생, 네. 세개층 주택. 음. 그리고 맨 위에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네. 월세 받고 있는 네. 네. 여기는 주차장이 어느 쪽으로? 여기 있습니다. 요 아, 뒤편, 여기 뒤편에. 뒤편, 이쪽에 네. 뒤편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1층 상가는 또 건드리지 않게. 그렇죠. 이쪽으로 바로 빼서. 그거예요. 네. 네. 주차를 최소화해서 상가를 조금이라도 넓힌다. 네, 그 목적이었고 그 상가가 3층까지 그대로 올라가고. 네네. 네, 그리고 여기는 서비스 면적이 더 이렇게 늘어나고 음. 그런 이유로 건축을 했습니다. 네네. 아, 오늘 뭐 저는 계산도 잘 못하고 아니요. 원래 좀 이렇게 알았던 게 이해하는 게 좀 느려서. 아닙니다. 근데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는 뭐 저도 이러니까. 네. 뭐 아니 천천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지금 저희는 바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좀 네네. 헷갈릴 수 있는데 뭐 계산기 놓고 천천히 보면 뭐 음, 전혀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오늘 그 신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차 계획, 주차 대수 산정 네. 기준 알아봤고요. 네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